글을 쓰는 동안에도 내 식당은 돌아가고 책이 팔리며 강연 요청이 들어온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내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쓰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있었다. 끌어당김의 법칙 덕분이었다. 난 끌어당김의 법칙을 늘 체험한다. 그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을 뿐인데 연락이 온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고 자연이다. 사소한 사건이 꾸준히 쌓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당신도 당신만의 재능을 활용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면 된다. 내게도 월 3천만 원을 벌어 월 3,500만 원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난 개그맨이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돈도 많이 벌었지만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런 나의 인생을 바꾼 건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던 교통사고였다. 2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대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부의 선순환. 그것은 꾸준히 쌓아온 내공 덕분이다. 내공은 어떻게 쌓이는가? 4번의 사업 실패와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해왔던 독서가 나의 내공이 되어주었다. 난 오늘도 출근 전 30분 동안 책을 읽는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돈과 독서에 관한 것이다. 결국 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얘기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부자의 기준,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은 없다.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돈에도 성격이 있다. 나쁜 돈, 허망한 돈은 금방 사라진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삶의 구조도 바뀐다. 신나게 일하는 동안 통장에 돈이 왕창 들어와 있을 것이다. 나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 과연 나는 얼마짜리 사람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돈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든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무장하든가. 이 2개의 균형점이 중요하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난 책을 계속 읽고 쓸 것이다. 현재 가장 좋아하는 일이니까 여기서도 충분한 수입이 생긴다. 부수적 강연료 그리고 출연료 수입이 생긴다는 말이다. 세상엔 돈을 쓰면서 즐기는 법도 있지만 돈 없이 더 즐겁게 누리는 방법이 훨씬 많다. 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을 47이 되어서야 이해했다. 이제는 몸의 쾌락보다 정신의 쾌락이 훨씬 좋다. 나는 독서를 하면서 내가 30억짜리 사람임을 알게 됐다. 이를 악물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벌지 않는다.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그 이상의 돈은 필요 없는 것이 된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돈이 더 많이 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독서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내 능력치. 이거는 300억짜리 고명환이었다. 이 목표는 또 변할 것이다. 목표를 세우려면 지금의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 독서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자.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자유는 없다. 자유로운 사람이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다. 이게 돈의 법칙이다. 자, 지금 눈을 감고 행복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그려보라. 멋진 집, 좋은 차,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도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사람이다. 더 큰 진짜 행복감이 있다. 바로 무언가를 창조할 때의 행복감이다. 내 일이 힘든 이유는 회사나 거래처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다. 나만의 것, 꿈, 목표는 밀어내고 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모래밭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창조다. 창조를 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힘들지가 않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들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해 있었을까? 보지 않아도 상상이 된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작은 존재로 치부해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건 아닌가? 새벽 4시 반에 가슴 설레며 회사로 향하는 재벌 총수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에 그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이다. 그들도 충분히 놀아보고 즐겨봤다. 그리고 그렇게 노는 것보다는 새벽 4시 반에 회사에 출근해 뭔가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재밌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있다. 내 글의 가치를 떠나서 세상에 없는 한 줄을 만들어냈다는 이 쾌감이 행복이다. 이런 행복감이 들면 글을 계속 쓰게 되고 그 중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글도 나온다.
그럼 나는 더 행복해진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모르겠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책의 가장 좋은 점은 스스로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게 해준다는 것이다. 최근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 뇌는 질문을 받으면 해답을 찾는다.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루에 100번씩 물어보라. 결국 답을 찾아낸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디어들이 수천억짜리 회사가 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제품이 된다. 당신이 못난 부분이 있다면 못났다고 인정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다고 인정하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정확한 점수를 매겨라. 뭔가를 하겠다면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 만약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그 문제는 내려놓아야 한다. 세상 일은 딱 2가지로 구분된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는 컬럼비아 대학교 호크스 학장의 말이 나온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걱정은 생각이 머무는 것이고 선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없는 일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비를 피할 것인가? 그냥 맞을 것인가? 파도를 구경할 것인가? 파도를 탈 것인가? 당신이 눈을 뜬다는 건 곧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질문 없이 하루를 산 사람은 악몽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눈을 뜨고 질문을 던져라.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져라. 고민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으며 기다려라. 우리 뇌는 세상은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답을 알려준다. 하루를 보내고 무언가를 함에 앞서서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람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쉬운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해야 할 일은 생각만 해도 힘들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미룬다. 쉬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 미리미리 하라. 중요한 일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 당신은 알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외쳐라. 미리미리.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만약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싶다면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외쳐라. 100일이 지나면 내가 처음에 세운 목표가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뀐 목표가 바로 실현 가능한 목표다. 스스로 알게 된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면 용기도 생긴다. 오늘부터 외쳐보라. 원대하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외치지 마라. 크게 시작하면 저절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내 꿈을, 내 목표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이상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하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